일단 시점 잡고 갑시다. 자, 서술자 위치가 어디 있죠? 작품의 밖에 있죠? 3인칭 소설이죠? 3인칭 소설인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무슨 작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씁니다. 그죠? 뭐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뭐 작품 밖에 있으면 등장해야 안 해요. 등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지라는 얘기는 뭘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인물의 심리 상태까지 다 알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거는 내가 설명드릴 건 없을 거예요. 자, 이게 그림으로 좀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맨 위에 그려놔야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서술자가 진짜 그리세요. 약간 신과 같이 높이지. 약간 신과 같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뭐 하시는 내려다보시는 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소설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띕니다. 약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신인 거죠. 머리카락은 신은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신이 머리카락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안에 여기는 누구야? 미스터 강. 미스터 강은 일부러 제가 B를 쓰겠습니다. B. 왜냐면 얘는 친미주의자죠. 그러니까 AD인 USA를 좋아하는 친미주의자. 근데 여기는 일부러 제가 일본어로 써드리면 좋은데 제가 일본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쓸게요. 백주사. 백주사는 뭐야? 친일파죠. 친일행위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서술자가 이들에 대해서 뭘 갖고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제? 잘 보면 우리 야구에도 보면 뭐 편파 중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공중파에서 야구 중계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중계만 하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야기만 전달하고 서술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서술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서술은 뭐만 하는 거지? 전지적 작가에서 일반적인 서술이라는 게 뭐야? 일반적으로 하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뭐하니? 직접 제시. 그제? 전적 작가에서 제시를 하면 직접 제시. 직접 제시가 뭐니?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한다? 직접 제시하는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해요? 심리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걸 말하기라고 하죠. 서술자가 그냥 독자에게 직접 전달해버리는 구조. 설명 또는 말하기라고 하죠. 이걸 하거나 아니면 뭐 해야 돼? 두 번째 뭐 하지? 서술자는 간접 제시를 하죠. 간접 제시는 뭐 하는 거니? 설명하지 않고 누굴 보여줘요? 인물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여주기라고 해요. 뭐 이거 2학년들이니까 이걸 모르진 않지? 그제? 심리를 직접 설명하든지 아니면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든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서술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이 작품은 좀 다른 서술 방식을 써요. 뭘 쓰지? 주관적인 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관적 서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서술자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뭘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써버려요. 이해돼? 그냥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 서술 기법이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서술자가 부정적이에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그래서 일반적인 서술을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뭐해? 자신의 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지가 직접 드러내버려요. 근데 원래 대표적인 방법은 뭐니? 편집자죠? 논평이라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가장 많이 쓰는 게. 근데 그거 말고 이 판소리 사설에서 쓰던 방법을 갖고 들어와서 채화집 전통적인 기법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를 무슨 기법으로? 판소리 사설 문체를 써서 표현하게 돼요. 판소리 사설 문체의 특징
같은 것들이 이제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네. 그 판소리 사설문체에서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희화화예요. 희화화. 거기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약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방법을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외양, 얼굴을 좀 웃기게 표현한다거나 외양을 묘사할 때도 많이 쓰고요. 외양묘사법이라든가 아니면 별명 같은 거를 좀 짓궂은 별명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 이렇게 짓는 방법도 있고 또 반어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어법. 우리가 반어법 쓰면 무슨 효과가 있어? 네. 풍자의 효과 또는 조롱의 효과가 생기죠. 그래. 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였냐면 이게 그 아이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걔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가끔 대비라는 걸 얘기하다가 저랑 원빈과 뭐 공통점이 있다, 그죠? 저랑 이도현하고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빈하고 나하고 얼굴은 많이 차이가 나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옆에 앞에 있는 여자애가 정말 눈을 땡그랗게 쓰고 선생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확실하게 반어잖아요 이거는. 그래. 분명히 놀리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까 상황이 놀리는 건데 아니래, 자기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안 가. 왜냐면 지금 비교 대상이 누구니까. 원빈과 비교하는데 거기서 선생님 원빈보다 더 잘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내가 원빈보다 더 잘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들고 이렇게 한 3발자국 걸으면 한 3억, 여기서 계단 뛰어 올라가면 한 5억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난 커피 내 돈 주고 사 먹지. 내가 무슨 CF를 어디서 찍어. 그러니까 내가 원빈처럼 뭘 잘생겼어요. 실판에다 써있던 거.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건 약간 반어죠. 기분 나빠. 아무튼 반어법인데 그런. 근데 반어법을 쓰면서 오히려 무엇과 반대로 쓰는 거야. 이 사람의 실체와는 어떻게 반대되는 이름을 지어주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되게 웃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못생긴 애한테 도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황씨인데 선생님 이름을 황도연 또는 황빈 이런 식으로 황도연 또는 황빈 이렇게 적어줘요. 요거는 완전 반어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냥 기분을 좀 좋게 해주려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사회생활 하려는 거 같기는. 근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사회생활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지. 아니 얼토당토 않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 나도 아닌 걸 아는데 왜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니? 판소리에서 많이 쓰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유희예요. 물론 이게 지금 판소리 사설문체라는 건 원래 이렇진 않아요. 원래는 그냥 이것도 다 기법에 따른 건데 제가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판소리 사설문체는 뭐를 판소리 사설문체라고 해? 서술자가 독자한테 뭐 하는 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판소리 사설문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무슨 체를 쓰지? 구어체를 쓰므로써 무슨 형식? 대화의 형식을 만드는 걸 판소리 사설문체라고 해요. 다만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 형식을 가져오면서 독자들한테 자기 생각을 은연중에 계속 전달하는 게 있어요. 이해되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야구 중에 편파 중계라는 게 있어. 알아? 야구 좋아하니? 저는 스포츠와 거의 어울립니다. 너 야구 좋아해? 아니. 야구 아무도 안 좋아해? 아니 야구 저도 야구를 안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또
한 번도 서생 거죠. 우리 공통점이네. 야구를 안 좋아하는. 근데 거기 보면 저는 편파 중계를 들어보진 않는데 막 그런 식인가 봐. 예를 들어서 오늘 기아 정도는 뭐 오늘 발라버려야죠. 그 얘기 또 아침반에 어떤 애 뭐 발끈했어요. 선생님 기아를 발렸다니 말이면서 그렇다는 거지. 이해돼? 뭐 기아 정도야 뭐 이러면서 이해돼? 근데 말투를 봐봐. 기아 정도야 뭐 오늘 10대 0으로 그냥 이기고 일찍 끝내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 말투에 뭐가 녹아나는 거야? 서술자의 어떤 편파적인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지? 이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 서술 방식 자체가. 됐어? 물론 시험에도 뭐가 나와? 이 서술 방식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진다. 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이걸 중점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자, 거기 봐봐. 자, 내용 봅시다. 저 필기는 안 하고, 빨리 끝내려면 필기를, 판서를 안 하는 게 좋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게 취하였다. 거기 맨 앞에 페이지 보시고요. 자, 이런 거는 뭐 작품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주관적인 선술이에요? 아니면 일반적인 선술이에요? 일반적 선술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주인은 밤,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산의 맥주사. 쭉 얘기를 합니다. 그죠? 미스터 방은 술이 취해감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잘못 의기양양하다. 요즘 어깨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폭이 심하게 들어간 거 있죠? 네. 그 상태야. 삶이 되고 술까지 먹고 보니까 같은 걸 기운이 불끈불끈 쓰고 막 하늘이 뭐만해 보여. 그냥 박스만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운 게 없다는 뜻이죠. 자, 잘 봐. 이거는 일반적이니 주관적이니? 이것도 일반적이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일반적 서술에 모두 있다? 직접 서술, 그지? 인물에 뭘 보여줄게? 심리를 직접 말하는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지? 걔가 요즘 잘 나가니까 온몸에 뭐가 잔뜩 들었어. 허세가 잔뜩 들어온 거죠, 미스터가. 됐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대사가 나오죠? 내 참, 흰 말이 아니라 거칠 것이 없어. 자, 이게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죠. 요거는 허세를 간접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간접 제시는 뭐 하셨어요? 자, 직접이 간단하니 간접이 간단하니. 직접이 간단하죠. 간접은 뭐 할 때 쓴다고? 굉장히 뭐하게 보여줄 때. 그 인물을 자세히 또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싶을 때 간접 제시법을 쓰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됐니? 사람이 말을 보여줍니까? 거칠 것이 없어. 아니, 이놈이 날 뭐라고요? 날 발시할 놈이 있어? 이러면서. 저 요즘 연기가 좀 물이 올라가지고 오늘 몇 번 연기 좀 할 거예요. 자, 챙겨놓으시고. 자, 이거 다 됐죠? 여기 지워도 되나? 왜냐면 중요한 그림을 그려야 돼서. 그림 또 있어요? 제 수업의 절반은 그림입니다. 왜냐면 시각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리고 오래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도 잘 됩니다. 깊은 충격. 자, 그 다음에 12번째 쪽 보세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가시라 한단 말인지. 자, 여기 말투를 봐봐. 누가 옆에서 그 지금 뭐라고 하면 가시라 한단 말인 건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문제라고? 판소리 사설 문제예요. 이해돼? 자, 여기서부터는 객관적인 서술이야, 주관적 서술이야. 주관적 서술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그 세모 쳐진데 옆에다 그림 하나만 그려보세요. 자, 눈이 좀 어떻게 돼 있다고? 눈이 좀 부리부리하고 좀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왜 약간 눈 중에 약간 개구리 눈 같이 생긴 얼굴이 아닐까 싶어요. 자, 눈이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데 코가요 한쪽으로 30도가 기울었어요. 그럼 사람 그 가지고 30도가 기울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코가? 조금 약간 거의 신체적인 장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쪽으로 맞아가지고 코가 한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30도 정도 흰 거죠. 30도면 더 꺾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 코가 30도면 너무 심하게 꺾인 것 같은데. 바닥이니까 한 10도 정도 꺾은 거 가지고 30도 갖고 왔어요. 실제로 30도인 거 아니야? 30도. 이 정도면 장애가 있어서 이제 코가 이렇게. 근데 입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림 거의 피카소 수준으로 가는데. 무섭지 좀. 무서워요? 예.
입도 약간 옆으로 돌릴까? 좀 그렇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속담 말이야. 야, 이거 근데 이 캐릭터 약간 어디서 본 캐릭터랑 비슷하지 않아? 약간 플레이에 나온 것 같아요. 짱구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얼굴 아니야? 짱구에 나온다고요? 짱구 이렇게 생긴 아저씨들 가끔 등장하지 않아? 저도 짱구. 쫄쫄이 있고? 그냥 짱구 안 봤어요? 짱구요. 맞죠? 내가 보기엔 약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거의 스펀지밥 수준인데. 저는 저를 스펀지밥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 시키고 있는 거야? 귀여워. 인물의 외양을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서? 과장되게 표현했죠? 아, 코가 30도는 좀 심하잖아. 과장된 표현으로 뭐 하고 있니? 희화화를 시키고 있죠? 아주 사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놨어. 이런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서술? 주관적 서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돼? 이해돼? 안 돼? 됩니다. 아까 사설시조도 비슷하지 않니? 그지? 사설시조도 일부러 벌레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누구 까는 거야? 관리들을 막 까는 거잖아, 그쵸? 의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서술 자체에 의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코를 벌렁벌렁 거리면서, 코를 버시버시 해가면서, 어림없이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 쌓는 것이었다. 그래, 쌓는다는 게 구어적 표현이요. 이해되죠? 그래, 쌓는 것이었다. 그래, 자꾸 자빠졌네, 막 이런 뜻입니다.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판소리 사서문체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 참 이래도 동영상극을 다 먹어본 방산복이요. 정말 못하나 이런 못하나 영어로 말할 것도 없고 하면서 맥주를 걸걸걸 마십니다. 근데 맥주를 마시면서 그 손등으로 입술을 쓱 닦는 거예요. 시꺼먼 손등으로. 손도 더러운데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야? 싱글. 구두 닦던 사람이죠? 구두 닦고 구두 붙여주던 사람이 손이 다 시꺼매요. 그걸로 그냥 입을 쓱 닦고 김치를 쭉 튀져가지고 입에 쭉. 내가 이 얘기했더니 이 사람 굉장히 더럽지 않냐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뭐였어? 그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야, 만약에 네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둘이 스테이크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남자애가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으면 어떨 것 같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반찬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막 먹고 김치 같은 거 막 먹고 손을 쭉쭉쭉 빨아가지고 여기 막 소스와 김치 국물이 묻어있는 상태로 저기 머리에 뭐가 묻었는데 네 머리 만지면 너는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여자애가 그때서야 근데 되게 더러운 거죠, 사람. 왜냐면 이게 그냥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오신 거야? 백주사가 손님을 모신 거잖아요. 손님 와 있는데 앞에서 막 손으로 막 집어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근데 거기 여러 번째 봐요. 뭐라고? 이 사람 이름이 뭐야? 미스터 박이래요. 미스터 박이 무슨 뜻이야? 당시. 젠틀맨이라는 뜻이에요. 미스터라는. 미국에서 미스터라는 말은 영국에서는 젠틀맨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실체와 뭐가 반대니? 이름이 반대로 먹혔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뭐니? 귀여워. 일부러 부정적인 태도, 희화화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는 예를 들어 외양을 묘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외양 묘사하는 게 굉장히 과장되게 묘사된 거라든가 실제와 이름이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거라는 걸 통해서 이 방산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희화화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그 파란색에서 왼쪽에 가면 왼쪽에 봐봐. 거기 세모 쳐져 있는 거 보여? 아니 거기 말고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네. 거기 글자가 몇 개가 날아가서요. 우리 컴퓨터가 스스로 잡아먹어가지고. 자, 희화화를 통한 뭐야? 풍자. 잡아봐. 풍자. 어디가 나가나요? 왼쪽에 세모. 조그마한 글씨. X요? X. 희화화를 통한 땡자 이렇게 돼 있잖아. X자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아니고 풍자. 그 다음에 해 뭐야? 학적이죠. 그래서 인물을 지칭하는 말과 실제 인물의 행동이 맞지 않는, 언행이 맞지 않는 걸 보여주면서 희화하고 풍자하는 거. 또 하나는 뭐야? 외양을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한다는 거. 이게 대조돼요? 응? 대조가 돼요?
이건 대조가 아니고 반어죠, 반어. 물론 반대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반어법. 주관적 소수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런 게 주관적 서술로 보시면 돼요. 이해돼? 제가 지금 미리 세모 쳐놓은 거 있죠? 세모 쳐놓은 애들은 앞에 봐봐. 선생님 그냥 서술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 아니야, 이건 의도를 갖고 하는 거야. 맞니? 지금 저렇게 생겼으면 어떡해.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엄마가 예를 들어 니네한테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니네한테 일부러 반어를 써. 근데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아유, 너는 어쩜 요즘 이렇게 하는 짓마다 이렇게 참 예쁘니? 근데 거기다 대고 엄마가 나를 예쁘다고 하는구나 이러면 미안한데 그거를 연락 못 하는 거죠. 엄마가 지금 나한테 반어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비꼬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은. 이해돼? 서술자가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부러 이름도 높여서 불러주고 외양도 일부러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 의도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건 무조건 의도가 있다고 해야겠죠. 됐어? 네, 잘 챙겨주시고. 일부러 그리고 11번째 적으세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줘? 이름과 반대되는 거. 손등을 입술에 거품을 쭉 집어넣어 뭘 집어넣어? 나족이 알죠? 탕수육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단어 방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 집어넣어 그냥 누구는 으드득 씹어요. 소리까지 ASMR. 그지? 으득 씹는다. 그 다음부터 그냥 일반적 서술을 보시면 돼요. 술은 참 맥주가 술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셋째 줄 봐봐. 어디 추앙을 해? 예찬이라는 뜻이죠? 미국 맥주를 예찬합니다. 무슨 주의자? 4대주의자. 또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 기회주의자. 그제? 얘가 S소위의 그 통역을 맡은 이유는 뭐예요? 돈 될 거. 뭐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돈 될 거. 한 거죠. 기회주의자. 또 하나. 역시 술은 맥주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모두 있는 거니? 허세가 있죠. 허세. 그지? 저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보니까 대학생들인데 막 모여가지고 와인을 먹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때가 뭐 9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보기 약간 허세인 것 같아. 아니 그냥 소주 먹어도 되는데 굳이 와인을 먹더라고. 그 당시에 와인이 또 그렇게 유명할 때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술도 아니었고 굳이 와인을 먹더라고. 그죠?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약간 자기가 뭔가 돈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양주를 사오는 애들도 있고 그죠? 그냥 그 나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술 맛도 모르거든요. 그냥 소주를 먹으면 돼요. 그냥 소주. 그리고 소주가 너무 싫으면 맥주 마시면 되는데 둘 중 하나 먹으면 되거든. 그지? 그리고 더구나 이 사람이 맥주를 마시면서 어디 술을 까는 거야? 조선술. 그지? 조선의 술을 까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약간 겉멋이 든 거야. 그래.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역시 술을 잘 만들죠. 솔직히 말해서 맥주는 미국 술은 아니죠. 원래는 유럽에서 온 술이에요. 맥주가. 넘어가 보세요. 7페이지.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쥐 얼굴로 생긴 배추씨처럼 생긴 인물이 하나 나와. 백주산. 백주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미스터 밤. 일단 백주산은 약간 제가 우리 그림을 그리자면 약간 이런 형태의 그림이에요. 내가 머리에다가 저걸 했을 거잖아요. 상투 같은 거. 그죠? 머리도 허옇게 돼가지고 얼굴이 약간 쥐처럼 생겨야 되네요. 귀는 조금 없고. 저는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전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쥐상이 되잖아. 알고 있니? 잘 몰라요? 얼굴 기억 안 나요. 여기 눈이 눈이 작잖아요.
묻어서 배추도 더 많다. 수염은 약간 여러 수염보다는 그 약간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얇은 수염 있죠? 이렇게 된 거. 여기 새끼, 지새끼처럼. 아, 이거 그림 잘 안 나오면. 지금 저걸 제 책에 그려한다는 거죠? 예, 그리세요. 진심이 되게 중요한 게. 영어보다 놀랄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G상호 씨의 내추심하는 얼굴에 앙상한 노란 수염 백주사가 이렇게 되죠. 수염이 노랗게 이렇게 몇 가닥 안 되는 수염이 이렇게 펴 있는. 그죠? 이렇게 생긴 사람. 요것도 역시 뭐니? 외양을 좀 과장되게 표현했죠, 그죠?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뭐가 시키고 있는 거야? 희화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다 의도가 들어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 약간, 이 사람이 이제 미스터 방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백주사는 집안이 굉장히 뭐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집안이 좋죠? 양반 집안 사람인데. 과거형 아니에요? 과거지만 어쨌든 자기 집안에 대한 뭐가 있는 사람이야? 자부심이 있는, 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집안에 대한 어떤 그 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양반 집안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스터 방은 집안이 뭐야? 상놈 집안이죠? 상놈 집안이죠? 집안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집안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악의 집안의 하나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어요? 훌륭한 선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신인 행위를 했죠. 아들이 파출소에서 주임까지 달았어요. 신인 행위를 엄청나게 했고 해방되자마자 어떻게 됐어? 사회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얘네 집을 다 털어가 버렸어요. 해방되자마자. 그러니까 완전히 패가망신한 사람이죠. 그래서 얘를 찾아온 이유도 뭐 때문이야? 얘가 여기서 잘 나가니까 얘한테 잘 빌붙으면 뭐가 될까 싶어서 재산을 되찾을까 싶어서 온 사람이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는 뭐 하는 거야? 속으로는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죠. 미스터 방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죠? 속으로 무시하면서는 겉으로는 뭐 해주니? 보비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중적이라고 해요. 이중적.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거기 봐봐. 7페이지 중간에 보면 백주사는 흔히 수작을 하면서 내생을 하니 하나 마음속에 어심에는 미스터 방이 꽤 괘씸하기 뭐야? 짝이 없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더 많아? 11살이 더 많아요. 백주사가 11살 위입니다. 위의 사람이야. 근데 자기한테 거의 뭐해? 반말 쓰죠? 미스터 방이. 근데 심지어 자기하고 신분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만 하죠. 근데 얘한테 맞춰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죠. 거기 한자성어로 보면 뭐라고 되니?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한자로 표리 부동한다 그러고 또는 면종 복배 구밀복법 이런 한자성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근데 동시에 뭐한 사람이야? 기회주의자예요.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앞에 봐봐. 집안이 아주 좋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주의자적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니?
내가 여기 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 쌍놈의 집안에 자식이 미스터 방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니? 친미 행위를 하고 있죠. 네. 기회주의자라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반드시 100% 해가 망신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작품. 그래서 두 사람이 술을 마시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일부러. 됐어?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독특한 기법이 하나 쓰여 있어요. 뭐냐면 자, 14번째 줄부터 보면 향리의 예법으로 심야장님을 절하고 가야 된다.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 많은 공대해야 된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 바꾸되게 하면 잔여 마셔야 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영감치면 타건 친구와 하듯이 백창님이 술 드시고 조백이 시하고 말것을 아주 고약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전지적 작가로 안 쓰였어요. 뭘로 쓰여서? 1인칭 주인공으로 쓰여있어요. 거기가. 근데 조심하셔야 돼. 시점을 바꾼 게 아니고 거기만 뭐 한 거야? 누구의 심리? 백주사의 심리를 보여줬죠. 이 앞에 봐봐. 1인칭이든 전지적 작가든 원래 심리를 보여줄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는 써줘야 돼. 심리를 보여줄 때 일단 그라고 해야 되는데 그를 뭐로 바꿔놓고 나로 바꿔놨어요. 그죠? 그제? 나로 바꿔놓고 뭐를 생략했어요? 따옴표를 생략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백주사가 말하는 백주사의 심리가 누구한테 다이렉트로 전달이 돼? 독자한테 바로 가요. 이해되지? 그럼 독자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생생한 느낌을 받아요. 마치 직접 듣는 느낌을 받는다.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이해돼? 따옴표가 있으면 지금 심리를 서술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즉 백주사한테 직접 듣는 느낌에 생생함이 발생된다고.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백주사의 심리를 내가 직접 듣는 느낌. 즉 백주사가 나한테 말한 것처럼 느껴져. 무슨 말인지 해?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굉장히 생생하게 만드는 기법. 그래서 거기 보면 22번째 줄 보세요.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시방도 있다. 5대조가 오조 판사를 했고 족보에도 분명히 올라있고 7대조가 영의정 그것도 족보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지? 우리 집안 모아가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 이런 얘기를. 됐나요? 이렇게 쓰여줬다 정도로 잘 해두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회주의자이면서 뭐가 없어? 역사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죠. 이해돼? 역사의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도 아마 뭐 할 거다? 비슷할 거다라는 예측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해주죠. 잠깐만 시간. 역설식이 어디 없어요? 응? 설명을 좀 해주면, 자, 8페이지 보세요. 전개부터 갑니다. 여하도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가 되면 미스터 방의 근지에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백주사는 집안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돼 있어? 미스터 방은 집안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 대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결국 사람 인생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야? 기회주의자로 살다가 뭐 하게 된다? 패가망신하게 된다. 이런 게 주제인 거죠. 이해돼? 그래서 사람의 앞날을 알 수가 없는데 기회주의자들이 지금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패가망신하게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실버들은 아직까지 부자라고 해서 알아요. 그래서 요새 또 역사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소설은 현실하고는 좀 다르죠. 소설은 말 그대로 누가 원하는 거, 네. 소설가가 원하는 세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르잖아.
그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 뭐야? 허구성 아니야? 그죠?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미스터 박의 징조가 타관에서 들어온 명색 없는 게 집안이 별로 없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8페이지. 집신 장수죠? 얘는 나중에 신규류 장수가 되죠. 신발 고치는 사람이 되잖아. 자, 그리고 19번째 줄 보세요. 8페이지 19번째 줄. 자, 요것도 무슨 서술이야? 주관적인 서술이에요. 거기 봐봐. 먹고 자고 꽁꽁 일하고 다시 새끼 만들 줄밖에 모르는 거야. 상일꾼이고 30을 바라보도 30이 가까이 되도록 머슴살도 살면서 남의 이집저집 다니는 거예요. 콧비뚤이 거기다 붙여봐. 지금 뭘 부른 거야? 별명을 불렀죠? 이해되니? 이건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돼. 그치? 그리고 물론 모두 몰라. 완전 무식한 사람이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근데 한글도 못하는 게 어떻게 영어랑 일본어랑 맞추는 그냥 그러니까 영어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 정도 뭐 how much 뭐 이렇게 하면 31 이렇게 해주는 수준. 그리고 실제로 다른 장면에도 나오는데 S소리가 이제 궁궐을 구경하고 싶은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서울에 궁궐이 있잖아. 궁궐을 가가지고 그 연회를 베푸는 데가 있어요. 근정전은 직무를 보는 데고 저 정확하게 모른다. 아무튼 연회를 베푸는 거기에 가가지고 여기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봤더니 이 무식한 놈이 킹 드링킹 앤드 댄스 위드 우먼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맞긴 한데 아니 나라의 가장 중요한 궁궐을 설명하는데 여기가 왕이 술 처먹고 춤추던 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원래는 아니죠. 사신이 오면 뭐 하는데 사신을 대접하고 이렇게 뭐 국가적인 연례 행사 같은 걸 베푸는 곳이잖아. 그래. 근데 그냥 킹 드링킹 앤드 뭐 댄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영어 수준이 그 정도야. 뭐 그거를 외국어로 한다고 할 수 있니? 라는 거죠. 우리 아들도 이거보다 잘하겠다. 자, 그렇고 14번째 줄을 봐봐. 자, 30을 바라보던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던 코피들의 선비가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이 났던지. 자, 이런 데 봐봐. 주관적 서술이죠. 이해돼? 돈벌이를 간답시고 이랬다는 거. 거기다 붙여. 이런 거 알아들을 수 있니? 예를 들어 엄마가 너 어디 가니? 엄마 저기 스카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 그럼 엄마의 의도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서 공부를 한답시고 우리 아들 공부를 한답시고 하는데 이런 거는 주관적인 뭐야 서술인 거죠. 이해되죠? 조석이 간답시고 부모에다가 부모한테 뭘 맡겨버려? 처자식을 갖다 맡기고는 혼자 일본으로 가버린 거죠. 뭐한 사람이 아주 책임감이 아예 없어요. 이제. 책임감이 없고 그것도 12년 전에. 그리고 떠난 지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년인가 8년 만에 돌아왔는데 돈도 안 벌어와서 심지어. 그럼 왔는데 더 거지가 돼서 왔어. 그리고 24번째 줄 봐봐. 23번째 줄 보세요. 늙은 엄마 아빠가 아버지랑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아내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1년 동안 빈둥거리면서 논 거야. 얼마나 불성실하고 뭐가 없는 사람이 책임감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무슨 서술이라고 볼 수 있어? 주관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7번째 줄 보세요. 이런 것도 잘 봐봐. 이동안이 언제야? 예전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런 데 갔다 오면서 영어를 좀 배웠단 말이야. 영어를 조금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서울 와서 뭐 했니? 용산에 있는 그런 데 다니면서 용산에 다니다 보면 미군을 만날 거 아니니? 그 이동안에 상해에서 뒤로 익힌 영어 통학이 좀 더 진보되었대. 이런 말투도 잘 봐. 이게 진짜 진보일까? 그냥 단어 몇 개 더 알았겠죠. 내 생각에. 근데 일부러 어떻게 말해줘? 굉장히 띄워서 말해주지. 내 말에 대해 진보됐고. 그다음 넘어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가운데 이야기는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뭐 그 사이에 뭐 구두방이 문 닫는 바람에 뭐 신기루 장수가 됐고, 뭐 동네 사람들도 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13번째 쪽 보면 그 코피들이 산보기를 보면서 백주사가 막 속으로 막 발칙하는 고향놈 하면서 개무시하면서도 코피들이 산보기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뭐 별 내용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15번째 쪽 보세요. 그러나 일변으로는 한편으로 코피들이 산보기가 방산복이 실체가 이거죠. 코가 삐뚤어진 산복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뭐가 됐어요. 17번째 줄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미시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됐다는 거야. 요것도 무슨 서술로 볼 수 있니? 중간적 서술이죠. 왜냐면 뭘 쓰고 있어 지금? 언어 유희를 일부러 쓴 거야. 서술자가. 실제로는 미스터 방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구리다 방 수준인 거죠. 구리다가 진짜 구리다겠지. 구리다 방이지. 근데 이놈이 막 잘 되고 보니까 막 기광이 나가지고, 그죠? 기세가 막 올라가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런 게 백주사는 좀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3번째 줄 아까 코피뚜리 산보기에 무엇이 있었다? 눈부신 뭐가 있어? 발신이 있었다는 표현을 써요. 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치?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뒤 내용을 들어보면 요 뒤에 무슨 정보가 들어가니?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정보. 요약적 제시로 이게 요약돼서 들어온 건데 뭘 보여준 거야? 얘가 어떻게 하다가 미스터 방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그죠? 그럼 실제로는 이게 실상인 건데, 이게 추가 정보를 준 것은 이 미스터 방에보다 실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상을 보면 무슨 주의자의 뿐인 거야. 그냥 기회를 잘 잡은 거죠. 운이 좋아서. 그래? 그냥 S소위가 뭐 물건 사려고 그러는데 물건을 파는 할머니가 영어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S소위가 답답해가지고 how much 계속 물어보는데도 할머니가 대답을 못하니까 옆에 쓱 가가지고는 미스터 방이 31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된 거야? 미스터 방이 된 거야. S소위의 통역관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막 궁궐 같은 데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쌀라쌀라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나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와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이것도 무슨 법이라고 해야 돼? 눈부신 발신이라는 거. 이것도 단어죠. 이런 것들이 곳곳에 묻어 있어요. 이해되죠? 자, 넘어갑니다.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지금? 네.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빨리 끝날 거라고. 자, 역순행적 구성으로 중량 부분 줄거리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나중에 외부 지문을 한번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이번 시험에는 조금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외부 지문하는 시간에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자, 마지막 절정하고 결말 부분이 있습니다. 15번째 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백주사가 뭘 부탁해? 내 재산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염려 마시오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언젠가 영화를 봤는데 거기 그 보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악당의 보스들이 있으면 악당의 보스는 굉장히 싸움을 잘해야 되잖아. 최종 보스몹이니까. 그죠? 싸움도 잘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그 영화는 그 상대편 보스를 이렇게 약간 그 사람 완전 돼지인데 약간 살이 많이 쪘는데 노란색 정장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부터도 골텔인데 얼굴을 막 화장을 하얗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놓고는 굉장히 재수없는 인간인 거예요. 재수가 되게 없게만 진짜 약간 완전 뭐라 그래야 돼? 비호감 스타일로 만들더라고. 감독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나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근데 싸움은 못해. 싸움은 더럽게 못하는데 엄청 깐죽 때리는 애 있잖아. 알지? 이거 보스라고 하기엔 그냥 돈만 많네. 근데 얘가
또 나중에 이제 주인공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이 이제 주인공이 모든 부하들을 다 없애고 얘하고 1대1로 붙게 돼요. 근데 싸움도 못하고 얘가 엄청 얘를 막 고문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맨날 뭐 자기가 뭐 무슨 아더왕 시절에 칼을 갖고 있다면서 그 칼 가지고 막 까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주인공이 오니까 얘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주인공은 도끼를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이따만은 도끼를 하나 들고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 보스의 목이 잘려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지는 장면으로 끝나요. 유리창문 깨고 밖으로 떨어져 바닥에 툭 떨어지면서 머리만 툭 떨어지면서 끝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쁜 놈 대장이 가장 재수 없는 상태가 극에 달했을 때 주인공에 의해서 목이 잘려요. 이해돼? 그럼 뭐가 느껴져요? 네, 통쾌함이 느껴져요. 이게 최근에 22년도에 개봉한 유럽에 있는 영화에서 썼던 기법이거든. 이해돼? 근데 이게요, 내가 잘 보니까 이 작가가 최만식 소설을 아는 것 같아. 왜냐면 최만식 소설이 이걸 쓰고 있거든. 이 기법을. 그죠? 그러니까 뭐가 극에 달해야 돼? 미스터 방에? 뭐가 극에 달해야 돼? 허세가 극에 달해야 돼. 허세가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몰락을 시켜야 돼. 그래야 독자들이 뭘 느낄 거야? 통쾌함을 느낄 거야. 이해되니? 이거 봐봐. 얼마나 재수없게 보는지 보세요. 이거 봐봐. 지가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요?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내려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MP가 뭔지 알아? 니네 미군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게 누구니? 헌병대죠? 알고 있어? MP가 군인도 잡잖아요. 그죠? 여기 MP라고 써있고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선글라스 낀 애들 나오는데 걔네가 엄청 무서운 애들이에요. 미군에서도. 그럼 MP가 막 1000명씩 얘가 자기가 부릴 수 있다 뭐 이런 호세를 부려. 좀 더 나가서 뭐까지 하니? 이승만까지 데려와. 믿음 6번째 좀 보세요. 흰 말이 아니라 헛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에 뭐 그냥 바로바로 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거의 허세가 거의 끝판왕을 찍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냥 그래? 자 근데 얘가 이제 그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 미스터 박이 된 뒤로 뭐하는 버릇이 생겼어? 술만 마시면 뭐래? 양치를 하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버릇 때문에 얘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 봐. 옛날 집들은 다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어? 테라스가 있다. 옛날 서양식으로 지은 집들은. 근데 여기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 입을 대고 여기다 이렇게 뿜은 거죠. 이렇게 뿜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S 소리가 여기 원래 이렇게 40분 다 했어. 조용히 해. 자 들어오다가 여기서 발소리가 나니까 뒤로 오면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면서 헬로우 이렇게 한 거죠. 헬로우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촥 뿜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거 때려 막 이러면서 오니까 여기 미스터 방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뭐가 되더라고? 뭐 손이 발이 되더라고 막 사사사사 비는 거야. 그럼 봐봐. 앞에 막 엄청 허세 부렸는데 지금 뭐하는 모습을 보여줘? 세상에서 가장 뭐하는 모습으로 비굴한 자가 된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아니 주인공을 비굴하게 만들어서 비판하는 소설이 우리 했잖아요. 뭐예요? 이춘풍전 아닙니까? 지 와이프한테 막 존댓말 쓰면서 비장난이 말이야. 전통적 기법이다. 이해돼? 됐니? 여기까지? 40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비굴했다. 자 그리고 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 욕을 하려면 you devil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미국 사람인데. 근데 뭘로 욕했어 마지막에? 몰라요? 얘가 어퍼컷 날리면서 뭐라 그래? 미국 사람이니까 제가 재연애를 빡 치면서 상놈의 자식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게 왜 몰락을 안 차는 것 같아?
나 이 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답을 안 하고 이게 얘의 실체죠. 아, 미스터 방이 뭐야? 미스터 방이 뭐죠? 쌍놈의 자식이잖아요. 아니, 노비 출신이잖아. 그럼 집안 자체가 쌍놈이잖아. 그 쌍놈의 자식 그렇게 하는 거지. 너는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이야. 너는 어디로 돌아갈 거야? 미스터 방이 아니라 너의 원래 본체로 돌아갈 거다 이런 뜻인 거야 이게. 오케이? 그래서 어퍼컷 날리는 것이 물론 이제 누구한테 미움을 받았으니까 에스소비한테 미움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권력이 못 될 거야. 끝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왜 이걸 한국 욕을 했을까? 너는 어쩔 수 없는 뭐라는 뜻이야. 상놈의 자식이야 이런 뜻이야. 이해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